두 가지를 볼 건데 매일경제에 나온 건데 3월 12일 이제 어제죠. 밤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세금 수억 낼 뻔했는데 바뀐 상속세 기준 적용해 보니 근데 좀 약간 급해요. 개정까지 다 개편까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유산 취득세 전환해가지고 인축공제하면 자녀 인당 5억, 배우자 최소 10억, 배우자 자녀 2명 20억 상속 시 현행 1억 3,200만 원에서 빵으로 나오니까 다자녀일수록 세금 덜 내는 구조 맞죠? 그래서 뭐 이게 간접적으로나마 저출산에 좀 약간 더 영향을 주려는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다 봤으니까. 뭐 총 상속 재산 15억인데 아까 우리 본 거잖아요. 그쵸? 앞에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봤기 때문에 요 기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정부가 유산 취득세 개편하면은 배우자 공제 최소치를 10억으로 올리기로 하고 지금하고 뭐 약간 좀 손해보는 거는 안 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다 봤던 겁니다. 자, 또 이거 마지막에 나온 거 그거죠. 자녀 배우자 등 인적 공제 최저치를 10억으로 설정한 것도 특징이다. 지금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10억까지는 안 나오는 게 머릿속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한 명인 가정에서 10억 원을 각각 3억, 7억 상속하는 경우에는 아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 공제로 조금 더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 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같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KBS 뉴스에 나온 거고 3월 7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죠. 정부가 이거 발표하기 전에 여당하고 야당에서 말한 거. 그래서 야당 대표가 여당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 그러니까 배우자는 그냥 상속세 안 내게끔 동의한다. 이번에 처리하자. 이번 주였어요. 이번 주. 지난주여가지고. 근데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별 말이 없죠? 무슨 말인지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 동의할 테니까 상속세 일괄 공제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속세 개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어떤 유산취득세 이런 게 아니고 야 그냥 지금 현재 공제 금액이 너무 낮으니까 이거 그냥 확 올리자 이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이 안 나잖아. 우리가 지금 그죠? 세법이 이래서 어려워요. 시간 지나면 금방 까먹는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적공제 있죠.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그리고 현행 뭐 여기 기초공제하고 추가공제 해가지고 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였는데 요 일괄공제를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올리고 배우자 공제도 그냥 뭐 더 올리고 그러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 우리가 이해하기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제도 개편 자체에서 그냥 공제 금액만 올리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보셨잖아요. 현재 유산세 취득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돌아가신 분의 전체 상속재산을 다 더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일괄공제만 딱 하고 과표 세율해가지고 나눠서 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하고 야당이 얘기하는 건 이것만 바꾸겠다는 이것만. 그래서 세금은 어떻게든 안 나오게끔. 그래서 이해하기엔 되게 쉬워. 근데 근본적인 개편은 아니라는 거지. 이건 지금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여당에서 말하는 거는 이제 배우자 상속세 아예 폐지하자 이거 나오기 전에는 대략 한 18억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야당에서 하는 거는 한 20억 정도 됐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말하겠다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 제 입장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쉬운 길로 가는구나. 이거 대대적인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지.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살을 빼야 되는데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싫고요. 그냥 위고비나 주세요. 돈 주고 그냥 주사 맞고 약간 그런 케이스야.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하필 18억 20억일까? 왜 하필 18억 20억일까? 그 숫자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쪽 나온 주택에서 다 졌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이겨보겠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민의 흔적이 없거든요.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데 정부 안은 뭐예요? 아예 체질 개선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정부 지금 패싱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지금. 국회에서 지금 정부를 끼워주지도 않아. 왜냐하면 지금 막 탄핵 이슈가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고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같이 처리하자. 자 수평 이동이라서 이혼하거나 할 때 재산 분할을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서 상속세 일괄공제, 기초공제, 기본공제 올리는 거 같이 처리하자. 그러니까 지금 콜 한 거야 콜.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은 공제 한도 확대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제도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제 금액 올린다.
그래서 임광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상속세 일괄 공제안을 현재 5억에서 8억으로 현재 아까 봤잖아요. 5억에서 8억. 그럼 저는 이런 게 궁금한 거지. 왜 8억이냐 그러면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동안에 어떤 물가 상승률을 본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돼.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저 5억에서 10억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8억, 10억 하니까 딱 18억 나오거든. 국민의힘이 민주당 안보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 상속세 폐지 방침을 밝히자 이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히고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상향까지 함께 처리하자고 역제안을 한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 대표는 또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 이런 조건 붙이지 말아요. 그러니까 최고세율은 놔두자는 거예요. 최고세율 놔두자. 지금도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 등 안타까운 상황에서 상속세 때문에 집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 저는 최저세율 10% 적용되는 과표를 2억으로 올리는 것도 좀 같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훨씬 더 많이 될 건데 증여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이번 주에 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대표는 18억까지는 올려서 웬만하면 집 팔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자고 밝혔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제 개인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제 스레드에 좀 쓴 글인데 한 2시간 전에 쓴 거예요. 일단 둘 중에 하나죠. 정부 안을 받아들여서 유산취득세로 가는데 28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뭐 야당 대표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한 18억이나 20억까지 공제 금액을 상향시켜서 어지간한 집을 내가 상속받아도 상속세 안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28년까지 또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 든 생각은 뭐냐면 야, 이제 어지간한 서울 아파트 20억 정도는 한 채 있다고 해서 상속세 안 나오겠네. 지금 상속세 대상자에서 만약에 뭐가 됐든지 간에 개정이 되면은 절반 이상은 아마 안 나올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자, 그러면 이거 상속을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증여보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야, 그냥 상속으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요 20억 언저리에 된 것들이 어차피 사전증여나 상속이나 매물 안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더 매물이 잠길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거를 할 때 뭘 같이 봐줘야 되냐면 반드시 사전증여재산 공제도 같이 개편돼야 돼요. 지금 여당하고 야당 그리고 정부도 하는 말이 뭐예요? 물가 상승 현실을 반영을 너무 못했다는 거잖아. 근데 사전증여재산 공제도 여전히 지금 직계 존속 5천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직계 비속한테 줄 때도. 그러니까 얘가 좀 많이 늘어나야지 과거에 내가 10년 전에 미리미리 증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속으로 가면 20억 정도는 세금이 안 나오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사전증여재산 공제는 여전히 과거치 20몇 년치로 5천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너무 상속으로 이제 몰려버릴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좀 증여 좀 받아가지고 뭔가 이거 좀 마중물 삼아서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안 돼버리겠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가 이제 중요해지냐면은 이제 내가 상속을 받고 요 물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냐가 엄청 중요해져요. 자, 그럼 내가 부모님이 주신 그 집이 괜찮은 집이야. 그리고 내가 장기 보유하고 싶어. 그러면은 상속되고 나서 나중에 팔겠죠. 근데 나중에 팔 때 양도 차익이 좀 세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미리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를 올려놔야 돼. 그걸 6개월 안에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부모님이 주신 집이 뭐 썩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난 이걸 팔아서 나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경제활동을 미천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은 차라리 상속세 안 나오게 하고 신고기한 6개월 안에 팔아서 취득가 양도가 똑같이 해가지고 양도세를 또 안 나오게 해버려야죠. 그럼 상속세도 안 나오고 양도세도 안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돈을 가지고 더 좋은 데 쓰면 돼.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내가 좀 빨리 뭔가 하고 싶어. 상속을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걸 그냥 팔아서 현금 증여하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굉장히 이제 좀 조심해지는 거죠, 이제.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엄청 머리 아파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6개월 지나서 팔 거면 아까 6개월 안에는 감정평가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가를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뭐가 됐든지 간에 상속 개시 후 6개월이 엄청나게 중요해진다, 이제. 요때. 요 플랜을 엄청 잘 짜야 된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팔 거냐, 상속 개시 후 6개월 안에 팔 거냐, 아니면 더 끌고 갈 거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뭘로 해요? 뭐 사주 볼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봐야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물건인지
아니면 저기에는 묶여있는 돈을 빨리 빼가지고 내가 굴리는 게 나은 건지, 또 나의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엄청 그거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까?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 가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어야 된다. 결국 핵심은 뭐예요? 이런 제도 개편이라든가 세금 공부도 중요한데 핵심은 뭐냐면 부동산 공부하시라고요. 그 물건이 나중에 나한테 황금알을 낳아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거위인데 그걸 모르고 그 거위를 팔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5분을 위해서 이 빌드업을 한 거야. 이렇게까지 쭉 보고 거의 1시간 됐죠 지금. 이게 쭉 빌드업을 했으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여기에 몰입하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정부 안일 뿐이고 조금 미안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자면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거든요. ESTJ예요. 100% T까지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키는 여당하고 야당이 쥐고 있죠. 근데 지금 여당하고 야당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제가 그분들 속은 모르겠지만 키는 여야가 쥐고 있긴 한데 그래도 좀 희망적으로 보자면은 마냥 현재 정부가 이렇게 제안한 개편안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도 많이 이렇게 좀 돼 있고 아까 우리 여론조사 보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편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냥 이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이 정치권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스레드의 마지막에 쓴 문구가 뭔지 알아요? 내 평생 이렇게 나라 걱정해보긴 처음이죠. 보신 분들은 보시겠지만. 아우, 저기 에이스님이 그 소문자 적으시면 안 돼요. 저 대문자 적으셔야 돼요, 대문자. 그래서 아직 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몰입하셔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세법이라는 게 세제 논리로 좀 이렇게 국민의 삶과 좀 직접 연관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계속 어떤 정치적 논리로 가는 게 좀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어떤 다주택자 양도세 뭐 중과라든지 그런 규제였다면 지금은 좀 상속세로 옮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항상 뭐가 됐든지 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쪽으로 정치하시는 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을 해보시고 각자 맞는 상황대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바로바로 업데이트된 내용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